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영끌의 대표적인 아이콘 똘똘한 한 채. 아마 자금을 한 곳에 끌어모아서 그냥 마르지 않는 황금 연못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부동산 공략지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 꼬마 빌딩 시장이 정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바로 경매로 붙여지는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금을 대기 위해선 대출 금고를 열어야 하고, 그렇게 딸려온 자금에는 이자라는 꼬리표가 확실하게 붙게 되니 지금 이자들이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기존에 빌려온 돈의 액수를 하룻밤 사이에 불려놓는 일을 하고 있죠. 아니 무슨 잔인한 우렁각시도 아니고, 우렁각시는 살림이라도 알뜰하게 잘하지. 이건 그냥 살림을 거덜나게 만드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하드코어에 가까운 잔인한 우렁각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고금리의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 시내에 경매로 나온 꼬마 빌딩 100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똘똘한 한 채는 경매 딱지에 붙어서 짜이찐 사요나라 하는 무력한 한 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게, 경매로 나오면 이게 빨리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데 유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10월 매물로 나온 3개의 꼬마 빌딩 모두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매 시장도 쏟아지는 물건들이 일반 경매 시장에서도 사상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시장 반전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고요. 심지어 상가 건물 역시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 이게 물려있는 현상이 뭐냐면 상가 공실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입점을 시켜야 상가가 황금성이라는 회전율로 매달 건물주 계좌에 돈을 꽂아줄 수 있는 건데, 갈수록 상가에 입점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저히 상가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행정수도라 불리는 세종시 상가가 거의 다 죽어나가는 판인데, 몇몇 상권만 간신히 살아남은 상황이고 거의 유령 상가로 돌변을 해버렸죠. 그만큼 상가 공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돈이 기본적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자 부담이라는 후폭풍이 매달 건물주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명동 공실률이 한때 거의 50%에 달했었고요. 광화문 역시도 23%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기미를 보인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공실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자영업이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죠. 대출은 국민 절반이 죽어라 받은 상황이고, 실제로 실질소득 확 줄어버리는 가처분 소득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는데,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지갑이 얇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소매 판매액은 5% 이상의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이자 내느라 볼일 다 보는 그냥 월급 계좌에 꽂히면 순삭이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KTX인데 얼마나 쏜살같이 빠져나가는지 이자 갚는 것 외에 다른 소비 지출을 할 여력이 형편이 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영업자의 수입도 쪼그라드는 거고 장사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상가는 점점 공동화, 유령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매 시장 연말 되면 거의 상가 아파트 할 것 없이 폭증하게 되는 수치를 찍을 건 불을 보듯 뻔하고요. 지금 이렇게 상반기 미친 듯이 빚을 냈으니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 미친 듯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무조건 직진하는 걸 좋아하죠. 10월만 해도 19일 동안 대출이 실행된 액수가 무려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영업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내수 시장에 위기가 오는 것 당연하고요. 게다가 이제 은행 대출 창구가 닫히기 시작하니 신용대출까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만에 8,8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빌려간 돈들이 바로 매주마다 차주들을 그대로 위협하는 칼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금리가 한 주가 바뀌면 바로 그 수치가 달라져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연말은 8% 주담대 상당금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미 영향력을 많이 소실한 상태, 은행채 그리고 코픽스 금리가 계속해서 무슨 콩나물 시루처럼 시간 단위마다 자라는 듯한 느낌으로 쑥쑥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추이만 봐도 정말 진격에 거인 수준이죠. 진짜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채와 코픽스가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그 진앙지가 미국 국채 오름세 때문인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 빵꾸가 나는 바람에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되죠. 결국 지금 4.9% 상황인데 이건 뭐 5.5%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미국채 10년물 기간 프리미엄 추이 2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되면 다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될 것은 너무나 지표가 말해주는 게 거의 노스트라다무스. 정확하게 한두 달간에 일어날 은행 이자의 상황을 예언해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황에선 섣불리 은행에서 돈을 땡겼다가는 아니 지금 뭐 은행 가도 대출 창구에 콘크리트 발라놓은 상태라 대출 실행이 정말 어려워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리려 했다가는 자칫 금리 폭탄 맞고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나오는 아파트 값을 그냥 너무도 관대하게 받아주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어서 이거 다 빚이고 부채인데 그렇게 냅다 꽂아놓은 가격표 한 푼도 깎지 못하고 그대로 바가지를 온팡 뒤집어 쓰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장 분양가가 텍사스 로데오 경기가 되죠. 말이 펄떡거리면서 말문을 팍 차고 나온 가격대 그냥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버리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단 5개월 만에 평당 2천을 돌파를 했고요. 서울 아파트 값은 말할 것도 없고 평당 4,694만 원. 전월 대비 0.5% 올라서 전국 상승률을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와. 이번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문 아이파크자이 6개월 만에 주변 분양단지 다 제껴버리고 4억이 오른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국평이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14억이 넘어가. 그러니 누구 좋게 해주려고 그동안 팍팍 올라간 분양가를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은행에서 빌려온 돈으로 그냥 그걸 받아주느냐고요. 그렇게 받아주고 나면 고스란히 다음 분양가는 뭐 거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면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생각만큼 집값이 오르지를 못하잖아. 심지어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나오면서 이제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마치 당연시되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0% 넘게 오른다는 것. 이거 의식주에 해당되는 물가인데 주거비용에서 5개월 만에 20%가 뛰었다는 건 정말 미친 물가 상승세로 기록이 될 만한 거죠. 그런데도 관대해. 그런데도 받아줘. 그런데도 인정해. 왜?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박아놓은 분양가 대비 앞으로의 집값 시세 차익이 받쳐줄 거란 이상한 거의 궤변에 가까운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이 정비사업단지 신축은 로또라는 금배지를 뗀 지 오래됐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양가로 치고 나오는데 이게 언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다 시세 상승분까지 녹여서 나온 가격대인데 올해 분양했던 이문 휘경 뉴타운 신축 분양단지들 가격 면면을 보세요. 휘경자의 디센시아 9억 7천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10억 9천 선이었고요. 이문 아이파크자에는 11억 9천인데 최고가는 14억을 찍고 있죠. 거의 뭐 직전 분양단지보다 1억씩 오르고 있고 최고가로 따지면 5개월 사이에 4억이 오른 거지. 그러니 분양의 실익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분양시장 말고 매매시장은 거의 죽어나갈 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포인트 강남 거래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냥 속전속결로 보여주는 그림일 뿐이죠. 그러니 절대로 호구 멱살 잡히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집값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지표는 어려운 경제지표 볼 것 없이 거래량과 매물 적자 현상만 봐도 답이 나오죠. 지난 8, 9월 거래 뭐 의미 없고요. 10월 거래량이 거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지금 500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말이 지났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당연히 뭐 매물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데 8만 건까지 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젠 서울 분양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검단이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얼마 전 분양했던 검단 넥스티엘이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최고 가점이 78점, 최저 가점 60점이 나왔습니다. 78점은 6인 가구 만점에서 1점 모자람 점수죠. 그만큼 고가점자가 서울 분양가 보고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지원을 했고요. 최저 가점도 60점은 69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만점인데 여기서 9점 모자란 점수란 건 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지금 분양가가 칼춤을 추고 있으니 고가점자들이 서울 분양을 노렸다가 차라리 플랜 B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분양시장도 고금리의 대출이 무서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분양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서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 분양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는 건 뭐 딱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노자 선생처럼 무의가 제일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억지스러운 행동 피하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물 흐르듯 행동하는 것.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다음의 골든타임을 기다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로 넘어가는 곳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워낙에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실이 넘쳐나고 자영업 폭망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아른거리니 이런 모든 위기의 전초기지인 고금리 상황은 여전히 앞으로가 더욱 힘든 상황이라 자칫 무리해서 대출을 내는 것이 마지막 희망, 집값 상승의 모든 것을 거는 장밋빛 전망, 지금 그대로 흑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집값이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을 가능성도 높아만 가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